20년 이상의 건강관리 노하우와 경험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관리하면서 얻은 건강관리 정보를 알려드리는 하늘건강법 이승윤 원장입니다. 발바닥이 아플 때 이를 방치한다면 족저근막염이라는 무서운 병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족저근막염 정상과 원인, 그리고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생활습관, 족저근막염 치료에 도움이 되는 스트레칭과 운동, 족저근막염 생겼을 때 치료에 도움이 되는 지압법과 걷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니 족저근막염 때문에 고생하고 있거나 미리 예방하고 싶다면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이 영상이 유익하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과 함께 댓글 남겨주시면 더 좋은 건강 영상을 만드는 데 힘이 됩니다. 족저근막염이란 발바닥에는 발 뒤꿈치부터 앞꿈치까지 연결되어 있는 족저근막이 있는데, 이는 발바닥의 아치를 만들어주고 지면과의 충돌에서 생기는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외부의 강한 충격이나 여러 요인으로 인해 근막에 상처가 생기고 염증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족저근막염이라고 합니다. 족저근막염 증상. 첫 번째, 아침에 일어났을 때나 오래 앉아 있다가 발을 바닥에 디딜 때 발 뒤꿈치에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있다. 두 번째, 통증이 발 뒤꿈치 안쪽 위주로 나타난다. 세 번째, 가만히 있을 때는 증상이 없지만 움직이기 시작하면 통증이 나타난다. 이런 증상이 있다면 족저근막염을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족저근막염 원인. 족저근막염 원인 첫 번째, 노화. 발바닥에는 근막뿐만 아니라 지방층이 있어 지면과 마찰 충격을 흡수해 주는데, 나이가 들면 발바닥에 있는 지방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대로 충격이 발바닥으로 모두 전해지게 됩니다. 노화로 인해 근막 자체도 약해지다 보니 아치 모양이 무너져 발이 점점 평발이 되고 충격을 흡수하지 못해 족저근막염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 직업적 문제로 인해 나이가 젊은 사람들에게도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을 두 번째 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족저근막염 원인 두 번째, 직업적 문제. 직업 특성상 장시간 서 있거나 구두, 하이힐 등 발에 무리를 주는 신발을 신게 되면 지면으로부터 발을 충분히 보호해 주지 못하여 아치 모양을 망가뜨리는 원인이 되므로 족저근막염 생길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족저근막염의 원인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가체중일 경우, 맞지 않는 신발이나 딱딱한 신발, 하이힐 등을 신을 경우, 평소 걷기나 운동을 잘하지 않는 경우, 발바닥 모양이 평평하거나 너무 오목하게 굴곡진 경우, 아킬레스건이 긴장되어 있거나 종아리 근육이 단축된 경우 등이 있습니다. 하늘건강법에서 보는 족저근막염 생기는 원인. 족저근막염 원인 첫 번째, 목 간장 담낭 기운이 약해져서. 목 간장 담낭의 기운은 근육을 주관하고 또 우리 인체의 발 부위를 주관하고 있는 기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 간장 담낭 기운이 약해지면 발 쪽의 근육이 굳게 되면서 족저근막에 염증이 발생해 족저근막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족저근막염 원인 두 번째, 기혈순환. 발 쪽으로 제대로 기혈순환이 안 되면 발 부위가 부실해지고 약해지게 되는데, 이로 인해 발에 통증이 생기거나 발바닥 근육이 경직되고 굳게 되어 족저근막염이 생기기 쉬운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족저근막염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생활습관. 첫 번째, 오래 걷거나 오래 서 있을 경우 혹은 평소보다 활동량이 많을 경우에는 마사지와 찜질, 스트레칭을 통해 경직된 근육과 피로를 풀어주면 족저근막염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쿠션이 없거나 사이즈가 크고 무거운 신발 또는 바닥이 딱딱하거나 굽이 높은 구두는 신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직업적인 이유로 장시간 발에 무리를 주는 신발을 신어야 한다면 틈틈이 발과 종아리를 마사지해 주세요. 마사지 방법은 뒤에서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확인해 주세요. 세 번째, 가체중이거나 비만일 경우에는 발바닥에 가해지는 충격이 클 수 있으므로 적정 체중으로 감량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라도. 네 번째, 스트레칭 또는 운동을 통해 발목, 종아리 근육의 힘과 유연성을 강화시켜 발바닥 부상 위험을 감소시켜 줍니다. 다섯 번째,
무릎, 고관절과 허리 질환이 있다면 걸음걸이에 영향을 미쳐 발바닥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늘건강법에서 보는 생활습관 예방법, 목 간장 담낭 기운이 약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신맛의 음식을 먹어주는 것이 족저근막염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신맛의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팥, 메밀, 보리, 귀리, 꾀, 땅콩, 강낭콩, 잣, 참기름, 식초, 레몬 등이 있습니다. 식초나 레몬은 물에 희석해서 식사 후 1시간 내에 많이 먹어주면 발바닥 근육과 족저근이 매우 부드러워져 치료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강력 추천합니다. 족저근막염 치료에 도움이 되는 스트레칭과 운동. 주의사항, 단 족저근막에 상처가 나서 아플 때는 발 운동, 스트레칭을 하면 상처가 더 심해질 수 있으니 상처가 아물 때까지 하면 안 됩니다. 이때는 뒤에서 알려드리는 지압만 실천해주세요. 발지압한 밟기 운동, 발바닥과 발 뒤꿈치의 혈액순환과 근력 강화를 위해서는 발지압한 밟기 운동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발지압한 밟기는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으로 지압 효과를 통해 발 반사구 근육이 부드러워져 족저근막염 예방에 도움이 되므로 매일 30분 이상 밟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엄지발가락 운동. 족저근막염은 발바닥 통증과 발 뒤꿈치의 통증을 느끼는 증상으로 근육과 힘줄을 좋게 만들어야 하는데 엄지발가락을 크게 올렸다 내리기를 반복해주는 것만으로도 족저근 단련이 되어 도움이 됩니다. 발바닥 늘려주기 스트레칭. 첫 번째, 먼저 왼쪽 발목을 오른쪽 허벅지 위로 올려줍니다. 두 번째, 오른손으로 왼쪽 발가락을 잡아줍니다. 세 번째, 잡은 발의 발바닥이 스트레칭 될 수 있도록 뒤로 쭉 늘려주세요. 네 번째, 이것을 10초간 늘리고 풀어주기를 반복해주세요.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한 번에 10초씩 하루 10번 정도 해주면 족저근막이 늘어나고 스트레칭이 됩니다. 벽 밀기 스트레칭. 첫 번째, 팔 길이만큼 벽에서 떨어져 벽을 보고 서줍니다. 두 번째, 발은 11자로 만들고 한쪽 다리를 50cm 정도 뒤로 옮긴 뒤 손바닥으로 벽을 짚어줍니다. 세 번째, 발을 바닥에 붙인 채 몸을 천천히 앞으로 기울이되 무릎이 구부러지지 않도록 합니다. 네 번째, 이 자세로 10초간 유지했다 풀어주는 동작을 반복하고 다리를 바꾸어 같은 동작을 반복해줍니다. 이 동작은 아킬레스건의 유연성을 높여주는 스트레칭이므로 족저근막염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되니 꾸준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발들기 스트레칭. 첫 번째, 운동용 발판 혹은 계단이나 높이가 있는 곳에 올라가 서줍니다. 두 번째, 뒤꿈치를 밖으로 뺀 상태에서 천천히 발을 들어줍니다. 세 번째, 발을 든 상태에서 10초간 버텨준 후 천천히 내려주세요. 네 번째, 뒤꿈치를 내린 후 10초 동안 버티고 다시 발을 들어주는 것을 반복해주세요. 이 동작 또한 아킬레스건 힘을 길러주는 스트레칭이므로 족저근막염에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양발을 들었을 때 중심 잡기가 힘들 수 있으므로 안전하게 운동해주세요. 강력 추천! 하늘건강법에서 알려주는 족저근막염에 좋은 지압. 족저근막염이 발생했을 시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지압을 실천해주세요. 목 간장 담낭 배지압. 목 기운을 강화할 수 있는 배지압 자리인 빨간 점의 간자리를 매일 1회에서 2회 이상 20분에서 30분 이상 배지압을 해서 기혈막힘을 강하게 뚫어주세요. 족저근막염 치료에 도움이 되는 지압법이니 꼭 실천해주세요. 간자리는 배꼽에서 왼쪽 1cm 옆입니다. 배지압 방법. 농구공이나 축구공 같이 높이가 있는 둥근 물건을 배 밑에 깔고 엎드려 배지압을 하는데 배지압 자리가 너무 아프면 가슴과 무릎에 쿠션을 두고 엎드리면 됩니다. 큰 공이나 둥근 물건이 없다면 야구공이나 테니스공 같이 작은 둥근 물건을 체기에 올려 높이 조절을 해서 배지압을 해도 좋습니다. 족임업 지압. 발등 넷째, 다섯째 뼈가 마주치는 자리입니다. 넷째, 다섯째 뼈가 마주치는 자리 주위를 눌렀을 때 더 아픈 자리를 찾아 지압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손이나 끝이 둥근 펜 또는 지압봉으로
지그시 1분에서 2분 이상 눌러주면 족저근막염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태충지압자리. 태충, 엄지발가락과 금지발가락 사이 발등에 움푹 들어간 곳. 앞에 만지는 것처럼 손이나 둥근 펜 또는 지압봉으로 눌러주면 족저근막염의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그 외에 족저근막염의 좋은 지압, 성산열 지압, 종아리 갈라지는 부분의 중앙에 있는 곳을 시계 방향으로 부드럽게 자극해주며 성산열 파란 점에서부터 아킬레스건 하늘점 방향으로 천천히 풀어주면 족저근막염 치료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손으로 지압하기 힘들거나 손힘이 부족하신 분들은 지압봉으로 눌러서 자극해주면 좋습니다. 성산열 지압 쉽게 하는 방법. 테니스공이나 야구공 등을 책 위에 두어 높이 조절을 하고 지압자리를 지압하거나 다리를 꼬아 눌러 지압을 해주면 더 자극이 되며 족저근막염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너무 세게 하면 다리에 경련이나 치가 날 수 있으니 자극은 부드럽게 해주세요. 팁! 족저근막염이 생겨 발바닥 족저근막에 상처가 생겼을 때 걷는 방법. 족저근막염이 생겼을 때 오른쪽 이미지처럼 발가락의 힘으로 걷게 되면 발바닥의 족저근이 늘어나 상처가 아물지 못하고 더 심해지게 됩니다. 족저근막염으로 발바닥 근육에 상처가 있을 때에는 일반적인 걸음으로 걷지 말고 옆이나 위 영상처럼 무릎을 절대 굽히지 않고 편 상태로 걸어줘야 합니다. 무릎을 편 상태로 걸으면 평소 걸을 때와는 다르게 족저근막이 늘어나지 않게 되어 족저근막이 빨리 회복되게 됩니다. 걸음을 걸을 때 아프거나 걷고 난 후에 더 아프고 열이 난다면 걸으면서 족저근막에 더 상처가 심해진 것입니다. 걸을 때나 걷고 난 후에 아프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이렇게 무릎을 펴고 걷는 게 힘들거나 자신도 모르게 그냥 걸어서 또 족저근막 손상이 생긴다면 병원에 가서 반기부스를 해서 다니기 바랍니다. 족저근막 상처가 어느 정도 회복되려면 7일에서 10일 정도는 조심해야 합니다. 손에 상처가 생겼을 때 아물도록 손을 사용하지 않는 것과 같이 발도 족저근막이 늘어나지 않게 조심해서 지내면 상처가 빨리 회복이 됩니다. 상처가 아물면 그때부터 앞에 소개한 발바닥 스트레칭 운동을 하고 아픈 부위를 마사지해서 항상 부드럽게 유지되도록 관리를 하십시오. 발이 조금이라도 아프다면 방치하지 말고 앞에서 알려드린 족저근막염에 좋은 스트레칭과 운동으로 미리 예방하여 건강한 발 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고 궁금하신 점이나 또 다른 건강 문제에 고민이 있다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